이민국이 지금 쉬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문경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요. 놀고 있죠? 그 말은 그래도 며칠 동안은 달라지지 않겠다. 이민법. 그렇지 않아요? 며칠 동안은 안 달라지겠죠? 그죠? 설마? 설마. 근데 만약에 네. 설마 다음 주에 네. 제가 오늘 이민법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네. 국가별 그 취업이민 쿼타 상한제 폐지가 맞아요. 만약에 네.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음 주에 이게 네. 폐지가 되면 보통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에 상한제가 있다, 그 네. 캡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좋은 그 나라 국민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거 오늘 사실 오늘이 2020년의 막방 네.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31일이 언제죠? 31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네. 아듀 2020을 하면서 네. 올해 이민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게 좀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뭐 바뀔 네.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네, 어쨌든 참 2020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 아니야? 제가 갑자기 왜 내가 이걸 바꿀지? 우리 서로 빨간 옷 입고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빨간색 아무 때나 잘 입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한데 네. 미국에 오니까 네. 크리스마스 때 빨간색들을 특별히 입어요. 특별히 많이 입는데 저는 원래 원색을 좋아하니까. 그죠? 빨강, 네. 파랑, 초록. 특히 초록색 입었을 때 아주 노란색. 노란색. 네. 근데 아마 우리 피부 색깔에 우리 네. 동양인들은 이 옐로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을 입으면 더 예쁜가 잘 봐요. 받아요, 굉장히. 네, 그런데 빨간색이. 예. 백인들은 빨간색을 입으면 약간 뭐가 안 맞죠. 그래서 안 좋아요. 네. 빨간색 싫어. 그러는데 사실 피부 색깔이 다른 거죠. 네, 오늘 크리스마스에 또 제 방송을 들을 때쯤이면 이제 자정이 넘어가 있겠지만 그 상한제 폐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한 번만 짧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오케이. 이번 2020년 그 이민 이슈 중에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 네. 12월 3일 날 상원을 통과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 대우 법안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법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취업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쿼타가 주어지거든요. 매년 전체 한 14만 개가 주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다 나눠요. 순위별로. 그런데 그거를 순위별로 그러니까 영주권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순위별로 나눈 다음에 네. 또 나라별로 나눠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영주권을 독식하지 않게. 그래서 특히 인디아, 그러니까 네.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취업 영주권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쿼터 상한제를 놓지를 않으면 인도 사람들이 한 70%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네. 7%로 딱 막아놨어요. 근데 10분의 그 1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10년을 기다려요. 신청을 해놓고. 그 그렇겠네요. 외에 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네. 중국도 한 5년 기다리고 이래요. 네. 그 외에 국가들은 지금은 열려 있거든요, 문호가. 그런데 이제 그 쿼터 상한제가 폐지가 단계적으로 되면 모든 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한 통 속에 들어가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다 같이 모여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니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네. 이 상한제랑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 사람들이 같이 한창 네. 기다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아주 그 영주권 받는 데 있어서 하염없는 세월이 네. 그렇게 앞으로 펼쳐질 수도 수도 있다는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법안이죠. 그런데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기억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방의회에 나오곤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과된 것이 다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방의회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사실 하원을 통과한 그 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많이 변형이 됐어요. 이번에 상원 통과한 S386이라는 게 네. 말씀드린 대로 고숙련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인데 네. 여기에 그 쿼타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권자가 취업 이민을 하는 또 비율을 또 조정을 하고 70%에다가 50%로 막는다라고 하고 네. 그 외에 그 중국 사람들 공산당원이었던 사람들 또 이민 막는 안도 있고요. 맞아요. 여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첨부가 네.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안이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이제 네. 불투명하죠. 하지만 네. 이제 혹시라도 그럴까. 혹시 또 네. 그 며칠 사이에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라고 네. 물어보셔서 예, 제가 또 염려가 돼서 조심스럽게 예, 소개를 드립니다. 아, 네. 이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의 그 가슴 아픈 법의 적용을 받는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는 그런 많은 이민을 원하는 가정들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문경 변호사님 올해 크리스마스에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마음 졸였던 그것이 다 생각이 나셔서 종합을 하려나 보니 네. 올 한 해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참- 올해 한 해는 정말 코로나 그 코비드-19 창궐이 네. 그 이민법 전반에 걸쳐서 막 네. 전염병처럼 퍼진 네. 그런 그 굉장히 그 두려운 해였어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그러니까 네. 임기 말년에 뭐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시행될 예정인 것도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정지된 것도 있고 네.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 이민자들 또 영주권 신청하려는 그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죽었다 살았다를 번복하는 네. 다카. 네. 예, 그거는 정말 그 가슴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는 네. 지난 6월 18일에 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 후에 네. 그다음에 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12월 7일에 다카가 완전 복원되는 쾌거를 사실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달에 이번 달에는 굉장히 희망으로 가는 그런 빛이 보이는 네. 그런 또 그 판결들이 또 많이 그 나오고 있어요. 네, 다카 드리머들 우리가 이름은 드리머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꿈을 꾸는 그런데 꿈을 꿀 수가 없게 되어버린 미국이 자신들의 유일한 나라라고 알고 그렇게 성장해온 그런 다카 수혜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청소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의지로 미국에 왔다가 불법 체류가 되면서 추방의 위기에 있던 이런 많은 다카 드리머들을 구제하자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 다카 법이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굉장히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았는데. 맞았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바로 오늘 시점에서는 네,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이제 완전 완전히 복원. 복원이 예전에 돼서. 2012년 때 네. 실시했던 바로 그 팔러시대로 바로 돌아갔다는 거. 그 네. 말은 신규도 신청을 받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또 2년으로 한 번 기간을 그렇게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네, 그런 건가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김경주 씨도 네. 뭐 이제 이민법에 굉장히 발간을 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밖에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신 변호사님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우리 유리 칸막이를 마주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 하트를 느끼는데 아, 네. 네, 본인 앞에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이민법 변호사님들 모든 마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쑥스럽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올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케이스, 그런 이민법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올해는 사실 2월 달에 뭐부터 터졌냐면 2월 24일에 공적 부조 개정안이 시행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퍼블릭 이거 차지 퍼블릭 받았던 차지 사람들. 그 룰이 네.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1년 동안 뭐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부 또 그 고등법원에서 네. 판결을 해서 보류를 한 뭐 캘리포니아 주나 일부를 또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민국에서 공적 부조에 대한 그 시행안대로 네. 그 양식 그 신청을 받고요. 그런 그 인포메이션 없이는 영주권 수속을 지금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조 수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정부 보조 수혜를 받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지난 3년 동안 1년 이상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규정을 정해서 그런 네. 사람들은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공적 부조 시행안이 그 2월 24일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신청자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네. 그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또 네. 이민국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네. 사람들이 뭐 메디케이드라든지 뭐 이런 그 공공복지 혜택을 신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스탑을 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그렇죠. 많이 재정적으로 특히 네. 했는데 앞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네. 다시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영주권 신청하실 때 반드시 IRC 944라는 그런 양식을 제출을 하면서 나의 자산, 부채, 아하. 신용 점수, 그다음에 내가 정부 보조 없이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출하는 그런 굉장한 아직도 부담을 굉장히- 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이민법 변호사들께서 좀 시간이 그래도 남지 않을까? 다른 때보다는 남는 시간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이렇게 신청자들과 우리 의뢰인들이 좀 그래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을까? 아무래도 좀 연말에는 네. 클로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다고 뭐 이민국이 클로즈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연말에 뭐 데드라인이 걸려 있다거나 이런 네. 분들 거는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 한 가지 이번 해에 그 대통령 그 프로클러메이션이라고 네. 그 대통령 포고령이 있었어요. 포고령? 4월 22일하고 6월 22일에 있었는데 네. 그때 뭐를 금지했냐면 그때 이제 그 명분이 뭐냐면 코비드-19이 창궐을 하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네. 미국 입국을 금지를 한 거예요. 누구를 입국 금지하냐면 취업이민 받아서 오는 사람들. 그건 정말 그러니까 취업이민 받아서 여기 네.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니까 너네 잠깐 보류해라. 그래서 4월 22일부터 영사관 인터뷰를 전면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민자들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그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는 전면 또 금지예요. 그래서 4월 22일이니까 60일 동안 금지했다가 6월 22일 날 다시 포고령을 발표해서 12월 31일까지 또 연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L1 뭐 주재원 비자라든지 H1B 취업 비자라든지 뭐 J1 연수생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도 전부 다 6월 22일부터 지금 23일부터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12월 31일까지니까 내년 1월 1일은 이제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사실 이 포고령을 발표할 때는 12월 네. 31일까지 비자 발급을 금지하지만 또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언지를 줬거든요. 근데 네. 뭐 이제 대통령 바뀌시니까 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네. 1월 1일부터는 이제 인터뷰가 되니까 사실 지금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인터뷰 그 날짜 잡고 내년에 인터뷰할 거 지금 접수하고 뭐 이러니까 아까 이제 뭐 12월 25일이고 연말인데 조금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한숨 돌리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막 그렇죠. 있으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끊임이 기다리는. 없어요. 일이라는 게 막. 그렇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네. 거기에 발맞춰서 재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 한시도 사실 좀 숨을 고를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민 변호사 일이. 그렇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조문경 변호사님, 모든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밤 자정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면서 우리가 또 재방송을 듣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개인적으로 숨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생방송 오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사실 뭐 전화로 하자고 하셨는데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직접 저야 너무 예, 좋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요. 인퍼슨으로 하는 게 네.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인퍼슨 딱 이렇게 인터뷰를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이번에 이민국 문을 닫았잖아요. 코비드-19 시작되고 3월 18일부터 이민국 필드 3월 오피스가 18일부터. 문을 네.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면 인터뷰가 전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4일 날 재개가 되긴 했지만 6월 4일 한 가지 재개. 어부지리로 얻은 게 뭐였냐면 네.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아, 해에는 유일하게 그럴 또 수밖에 굉장히 좋은 없었던, 네. 그렇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네. 득을 봤다고 할까?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인터뷰 가는 거 부담스럽고 널버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인터뷰가 취소됐습니다라는 통지가 이제 왔습니다. 3월 22일 날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취소됐습니다. 4월 달도 취소됐습니다. 네. 하더니 6월, 7월에 영주권이 딱 날라온 갑자기 거예요. 날라왔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으셨네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은 정말 코비로 인해서 덤으로 얻은 것 같은 그런 선물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연말이라 해도 쉬지 않는 이 이민법 또 새해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다음 주가 1월 1일인데 그날도 우리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서요. 올해부터 다음 주 1월 1일까지 탁 걸쳐서 네. 가장
중요했던 또 이 다카 또 이런 여러 오늘 말씀해주신 두 가지 더에 더해서 네. 1월 1일에 우리 한번 쫙 네, 또 그렇죠. 볼까요? 다시 한번 또, 네. 랩업 하고, 네.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네요. 올 한해 조문경 변호사님을 이민법을 위해서 만나게 된 것도 저에게는 참 일어났던 기쁜 일이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